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조금 유명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볼 건데요. 특히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조금 강력한 이유는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볼록 최적화라고 하는 어떤 좀 최적화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알고리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그거를 최소화하려는 어떤 일종의 최적화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특히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한 해, 전체 영역에서 가장 최적화가 되는 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강한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 8강, 9강, 10강, 11강, 4강 동안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룰 거고, 이제 8번째, 이번 강의에서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이론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9번째, 10번째에서는 하드 SVM, 소프트 SVM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는 넌리니어 SVM 그리고 커널이라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커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커널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루기보다는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최적화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이론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최소로 만들고 싶죠. 우리가 보통 이 함수에 대해서 뭐 코스트 펑션, 우리가 보통 목적이 되는 어떤 최소화하고 싶은 목적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 함수라고 해서 코스트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목표가 되기 때문에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최소로 만들고 싶은 대상이 되는 그 주 대상이 되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최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부호를 그냥 반대로 바꿔주면 우리가 최소로 만드는 문제로 바꿀 수 있죠. 근데 항상 최적화 문제는 단순히 오브젝티브로만 정의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냥 전체 영역에서 어떤 함수를 최소화해달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딸려오는 어떤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는 구속 조건,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하죠. 그래서 constraint를 두 종류로 나눠서 이것도 역시 함수로 기술을 하는데 부등호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inequality, 부등호이기 때문에 inequality constraint라고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호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equality constraint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부등호나 등호나 다 0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여기에 원래 무슨 상수가 들어간다면은 그것도 다 좌변으로 넘겨버려서 우리가 우변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constraint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하게 최적화 문제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뭐 비용을 최소화해라. 다만 구속 조건으로는 뭐 대중교통만을 이용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버스만을 이용을 해라 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오브젝티브 함수를 바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을 최소화해라 라는 식으로 시간을 코스트로 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에 상관없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컨스트레인트로 뭐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라, 자동차를 이용을 해라,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경로에 대한 계획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할 수 있고 사실 아주 많은 공학적인 문제들이 다 최적화 문제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좀 최적화 문제 중에서도 좀 특별한 장르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 오브젝티브 함수하고
여기 이 inequality constraint가 컨벡스 펑션인 경우, 이게 아직 뭔지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컨벡스 함수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두 개의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고,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파인이라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리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함수가 컨벡스 함수고, 이 이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컨벡스 문제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한 해. 그러니까 이 최적화 문제를 완벽하게 만족을 하는 국소적인 해, 그냥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해당하는 해가 아니라 전체 도메인에서 타당한 글로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풀고 싶은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컨벡스 문제로 환원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컨벡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컨벡스가 뭐냐? 그러면은 먼저 일단 컨벡스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컨벡스가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 볼록이라고 했죠. 그럼 볼록한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냐? 요렇게 생긴 집합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집합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컨벡스 셋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X랑 Y라는 두 개의 벡터를 이 우리의 컨벡스 셋 S에서 뽑았다고 해봅시다. 임의의 두 벡터를 뽑아요. 여기 X랑 Y를 뽑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벡터를 잇는 선을 그을 수 있죠. 람다를 0에서 1 사이로 하면은 여기 이 두 개를 잇는 임의의 어떤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 모든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시 이 셋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셋을 컨벡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집합의 모양이 항상 볼록한 모양이 되어야 우리가 임의의 두 점을 골라서 이렇게 이었을 때 모든 점들이 다 다시 집합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존재하는 셋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타당하겠지만 요렇게 두 점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요 부분이 자기 자신의 집합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오목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벡스 셋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컨벡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 돼요. 볼록한 함수가 되는데, 이때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X랑 Y라는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값을 이렇게 두 개를 잇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함수값을 이은 게 항상 그 실제 함수보다 위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직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뭐겠어요? 여기 이 함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함수보다 이 두 개를 이은 이 직선이 항상 더 위에 있을 때, 여기 부동어가 이쪽 방향으로 가 있죠. 요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f를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볼록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되겠죠. 요런 함수를 우리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요런 오브젝티브 함수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컨벡스 펑션이고, 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리니어한 경우에 우리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좀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컨벡스 문제로부터 우리가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문제를 우리가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쌍으로 존재를 하는 듀얼 프로블럼을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원래의 문제와 이 새로 정의한 이 쌍으로 존재하는 듀얼 프로블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프로블럼의 해, 이 문제의 해, 이 문제의 해가 원래 문제의 해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의 해가 같아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컨벡스 문제로부터 라그랑지안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걸로부터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하는 걸 배우고 이 듀얼 프로블럼의 해가 왜 원래의 해와 같아지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은 이렇게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직접 푸는 게 아니라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한 다음에 얘를 직접 풀거든요. 얘를 품으로써 얘의 해를, 원래 문제의 해를 간접적으로 구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하는 수업 자체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자체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 강의로 끝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원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자체도 한 학기 정도는 할애를 해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최대한 컨셉만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거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라그랑지안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일단 얘는 원래의 변수에다가 좀 추가가 되는 변수가 있어요. 추가가 되는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요. 어디에다가 곱하거든요. 어디에다가 곱하는 어떤 개수인데 어디에다가 곱하는 개수냐면은 여기 우리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여기 있죠.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각각의 함수에 대한 멀티플라이어를 곱해가지고 원래 오브젝티브 함수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 더하는 겁니다. 네. 그냥 개수,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의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변수 x에다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L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요. 일단 L을 정의했습니다. 여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함수, 원래 있던 오브젝티브 함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그거를 그냥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거기 앞에다가 그냥 뭘 붙였죠. 멀티플라이어를. 그렇게 정의를 한 라그랑지 라그랑지 펑션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날아가냐면은 x가 날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찾아야 하는 변수가 x였잖아요. 근데 그 x를 요거는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그랑지 펑션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 x에 대해서 얘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으로 이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x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은 x가 사라집니다. x가 사라지죠. 그리고 요 라그랑지 펑션을 그냥 전개를 했었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듀얼 프로블럼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듀얼 프로블럼, 원래의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쌍으로 존재하는 최적화 문제는 뭐냐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되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 이게 뭐였냐면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어요. 그쵸? 라그랑지 펑션을 정의할 때 붙였던 람다거든요. 근데 그 람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 문제죠. 우리가 돌고 돌아서 정의를 한 라그랑지 듀얼 펑션과
이제 그걸 정의할 때 추가가 됐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럼 요렇게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하고 요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게 굳이 왜 이거를 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벡스 문제에 한해서 요 D 스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문제의 해예요. 그리고 P 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제의 해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같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와 듀얼 문제의 최적화 해가 같아지는 조건. 요게 항상 성립하지 않아요. 보통은 원래 듀얼 문제의 해가 로어 바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 해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되지만 요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컨벡스 문제입니다. 컨벡스 문제일 때는 요 D스타와 P스타가 같아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듀얼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듀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스트롱 듀얼리티나 위크 듀얼리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티브가 하나가 있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우리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가로축으로, 그래서 얘를 U로 하고요. 우리의 오브젝티브 함수를 세로축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타겟이라고 둡시다. 그럼 이렇게 가로랑 세로로 해서 우리가 평면에다가 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한다고 봅시다. 이 G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값들의 모임이죠. 가능한 값들의 모임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 동네에서 우리가 해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집합 안에서 우리가 해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세로축, Y축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장 작은 값일 때가 원래 문제의 솔루션이 되겠죠. 원래 문제의 솔루션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라그랑지 듀얼을 보면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t 플러스 람다 u예요. 여기 u하고 t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t 플러스 람다 u를 그러면은 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람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직선은 항상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음수로 나타나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람다라는 기울기, 마이너스 람다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람다가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요런 직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요런 직선으로 나타나되 우리는 그 중에서 미니멈 값을 구하는 거예요. 미니멈 값. 그러면 G 람다가 사실 어디냐면은 여기 이 직선 중에서도 U가 0이 될 때, U가 0이 될 때가 이제 G 람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이 여기 이 세로축하고 만나는 점이 G 람다 값이 되는 거예요. G 람다 값이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람다가 2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기울기의 직선을 막 요렇게 훑어보는 거죠. 여기 전체 영역 위에서. 여기 영역 위에서 훑어보면서 여기 이 G라는 이 집합을 막 훑어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값이 언제예요? 미니멈이니까. 가장 작은 값이 언제예요? 여기에서 접할 때 여기 값이 최소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선을 막 훑어보다가 제일 밑에 있을 때, 가능한 한 가장 밑에 있는 경우, 그 경우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생긴 그 가능한 그 값들의 집합이 요렇게 있으면은 주어진 기울기 람다가 있을 때 그 람다에 대한 기울기를 요렇게 훑어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밑에 부분에 위치할 때를 찾는 거예요. 그쵸? 람다가 주어졌을 때, 람다가 주어질 때마다 그거를 찾는 거고, 또 만약에 람다가 또 다른 값으로 주어지면은, 만약에 람다가 0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찾는 거죠. 요렇게 찾으면서 여기, 아마 여기에서 접할 때 여기랑 만나는 지점이 G0이 되는 거죠. 여기가 G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람다가 1이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접할 때 여기가 가장 낮아지겠죠. 여기가 G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G 람다라는 람다에 대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G 람다라는 함수를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의를 한 G 람다 중에서도 우리는 최대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집합인 경우에 여기 이 두 점을 접하는 어떤 람다 값이 있겠죠. 그때 람다 값에 대해서 여기랑 만나는 이 G 람다가 결국 D 스타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맥스 G 람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P 스타보다 D 스타는 항상 같거나 밑에 있어야 하고요. 같거나 밑에 있어야 하고, 만약에 가능한 이 영역 집합이 만약에 저렇게 오목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컨벡스한 모양으로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이 P 스타이자 이 부분이 P 스타가 되면서도 동시에 D 스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집합 G가 오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P 스타와 D 스타 사이에 이 갭이 존재하지가 않죠. 항상 매끈하게 볼록한 모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P 스타와 D 스타의 갭이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한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가 가능한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일 텐데, 어쨌든 듀얼 문제에 대해서 위크 듀얼리티가 반드시 성립을 하고 컨벡스 문제에 대해서는 스트롱 듀얼리티까지도 성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듀얼 문제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KKT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KKT 컨디션. 이 KKT 컨디션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컨벡스 문제가 있고 얘에 대한 듀얼 문제가 있잖아요. 얘네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잖아요. 이 해가 반드시 만족을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값들이 만약에 뭐 x와 람다와 누라는 원래의 변수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들이 이제 우리가 해를 찾으면 어떤 값으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된 값들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게 KKT 컨디션이라는 거고요. 이제 총 4개의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요 부분은 심지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SVM 이론에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 원래 문제에 있던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죠. 요거는 원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듀얼 컨스트레인트가 있었죠. 우리가 라그랑지 펑션과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통해서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게 요 컨스트레인트였죠. 요렇게 생겼었죠.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얘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일단 있고요. 요거가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세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고 해요. 컴플멘터리라고 하면은 뭐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나온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그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걔네 둘을 곱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인즉슨 람다랑 F랑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쵸? fi는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됐고 람다 i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람다랑 f랑 곱한 게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람다가 0이 되면은 f는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람다가 만약에 뭐 0보다 커지면은 f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경우에 하나에는 반드시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fi랑 그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람다 i랑 요 두 개는 서로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그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직접 볼 일은 없어요. 요거는 그 컨벡스 문제에 대해서 그 컨벡스 문제의 해는 항상 뭐 접하는 성질에 대한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건데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할 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한번 보면은 이게 아까 그 라그랑지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잖아요. 여기에도 그레디언트가 들어가고 이니퀄리티에도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서 얘네들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뭐 접하는 성질에 대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직접 보게 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이론에 대해서 봤어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고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출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선형대수를 조금 썼고 그리고 확률을 뭐 직접 쓰진 않았지만 확률에 대한 모델을 조금 가지고 오긴 했었죠. 근데 아직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의 강의 중에 요 SVM 파트가 아마 이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요게 가장 이론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컨벡스 최적화라는 토픽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SVM 설명을 할 때 이 정도의 깊이까지 설명을 잘 하지는 않을 텐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단순히 SVM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성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쓰이는 분야가 단순히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최적 설계라던가 뭐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SVM을 접하는 김에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조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컨벡스 문제가 되려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뭐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니퀄리티가 컨벡스 펑션이어야 된다. 그 이퀄리티는 어파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 뭐냐, 컨벡스 셋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프라이멀 문제에 대해서 쌍을 이루는 듀얼 문제를 정의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프라이멀 문제로부터 라그랑지안 펑션
그리고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정의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뭐 위크 듀얼리티, 스트롱 듀얼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컨벡스 문제가 파워풀한 이유는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벡스 문제의 해가 만족을 해야 되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네, 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SVM의 이론을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이론을 들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